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문장학 교수입니다. 본 강의는 전산설계 기초 11주차 1차시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이제 앞에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예측을 하는 회귀 분석과 그다음에 그 사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수학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거다 보다는 뭔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간 휴먼 에러가 있는, 그러니까 휴먼 에러도 있고 사실 기계적인 에러가 있긴 하겠지만은 여러 에러가 포함됐을 때 우리가 어떤 경향성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였고요. 이제 사실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거다 보니까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조금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선형대수와 관련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뭐 엘류 분해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적 식을 갖다가 푸는데 좀 도움이 되는 기술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공부를 할 부분은 바로 적분이 되겠습니다.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이 되겠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컴퓨터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을 잘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구분 구적법이란 말을 쓰고 있죠. 사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것은 함수의 어떤 앞에 면적을 구하는 거랑 이제 유사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뭐 뉴턴의 적분 방법을 너무나도 이론을 잘 알고 있어서 뭐 아날리틱하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컴퓨터한테 그런 인테그레이션의 규칙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사실은 물론 이제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는 생각보다 단순한 사칙 연산들밖에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법을 활용을 해서 컴퓨터한테 조금 더 정확한 인테그레이션 방법을, 정확하진 않겠죠, 덜 정확한 인테그레이션 방법을 이제 가르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뭐 구분구적법 하면은 이런 거 어떻게 구하죠? 저런 이런 막대기들을 세워서 이런 거를 쫓아가는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죠. 그렇다면은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기를 세우는 기법을 갖다가 컴퓨터 알고리즘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이제 수치적 분 방법으로는 뉴턴 코츠 인테그레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뉴턴 코츠 인테그레이션은 사실 뭐 거의 구분 구조법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방법론에 따라, 그러니까 방법하는 이제 개수라고 표현을 지금은 해놓겠습니다. 트랩조이달 메소드나 혹은 심슨 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막대기의 개수의 비율을 갖다 어떻게 조절을 했는지에 따라서 구분구조법 할 때 저희는 그냥 막대기의 면적을 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메소드가 조금 살짝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간단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뭘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컴퓨터한테 쉽게 적분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우리가 컴퓨터한테 사실 이제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얘를 적분을 하면은 뭐 이런 캐피탈 적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바꿔서도 표현을 하잖아요. 컴퓨터는 이 과정을 할 수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특히 컴퓨터는 사실은 이 함수 형태를 저장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매트랩에서 한 펑션 핸들로 갖다가 값을 저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컴퓨터한테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적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있는데 이 적분을 수행을 한 게 봤더니만 어떠한 위치에서의 함수 값들의 조합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b라고 했는 뭐 b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여기선 w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인데요. 저희 아까 구분구적법 할 때 막대기의 넓이랑 똑같다고 했었죠. 막대기의 폭은 w가 되겠고요. 막대기의 높이는 바로 그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의 함수의 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적분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고, 이런 적분이 어떻게 되죠? 구분구적을 할 수 있는 개수가
여러 개 있으면 함수랑 일치하겠죠. 즉 뒤에 점점점 이어서 wi의 특정한 위치 xi의 함수값을 1부터 n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적분이 된다 라는 것을 아주 쉽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 우리는 이 w랑 이 함수값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를 가지고 트랩조이드 메소드냐 혹은 심슨 메소드냐라고 구분을 조금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번 전체적인 19장부터 21장까지는 미분하고 이제 적분을 좀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뭐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yt를 갖다가 시간에 따라서 종속변수의 t에 따라서 미분을 해준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미분의 역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공간, 시간, 공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정보를 어떻게 한다? 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합하는 건데 시간에 따라서 그 정보를 인테그레이션 하지만 사실은 얘는 서메이션이었고 그 서메이션이 1부터 n까지인데 그 리미트 n을 무한으로 해서 무한 등분으로 쪼개가지고 하겠다라는 이제 극한의 개념을 둘 다 갖고 온 거죠. 뭐 여기서도 사실은 리미트 뭐 델타 t인가를 0으로 보내가지고 극한으로 보내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물론 그 극한의 개념을 수학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느낌적으로는 잘 모르시죠.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이런 극한의 개념을 컴퓨터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수점도 무한 소수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컴퓨터는 그 에러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극한의 개념이 컴퓨터한테는 에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그렇다면 적절한 수준으로 적분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법을 컴퓨터한테 알려줘야겠죠. 그런 점에서 이런 수치적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런 수치적분에서 에러가 만약에 누적이 많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정보를 합한다고 했었는데 합하는 것에서 누적이 조금씩 쌓이면서 정말 수천 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에러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쓰고 있었고요. 컴퓨터한테는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보겠고요. 뭐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울기의 정보를 갖다 플러스를 한 거고요. 적분이라는 것은 이 넓이의 면적을 갖다가 표현을 한 거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치 적분 아마 다음 시간까지 적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장으로는 이제 수치 미분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미분 적분을 할 수 있게 되면은 ordinary difference equation인 상미분 방정식이나 혹은 partial difference equation인 뭐 편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조금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는 기법들을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배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이 세 단원이 끝나야지 우리가 이제 사실 이번 수치 해석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을 한번 컴퓨터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모든 기법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적분을 수행을 한다고 하면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한번 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1번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뭐죠? 실제로 드라이빙 해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뭐 적분을 낙하거리를 적분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속력을 0부터 t까지에 대해 적분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적분을 점점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정말 잘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까먹는 것 같습니다. 즉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못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낙하하는 거리가 이만큼 있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컴퓨터한테 이거를 어떻게 알고리즘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을까? 아날리틱하지 않고 해석적이지 않고 뭔가 수치적으로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약간 조금 해석적이 아닌 거에 반대말인 이산적인
디스크리타이즈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표현을 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이번 단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분이라는 걸 조금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적분이란 값은 사실은 A에서 B까지 함수 fx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x는 이제 독립 변수, independent variable이겠고요. 구간은 a에서 b까지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은 뭐 면적이라고 될 수도 있겠고요. 면적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죠. 사실은 이쪽 음수를 거치게 되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빼질 수도 있긴 되겠는데요. 근데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구적법이라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정적분을 구하는 방법. 도형과 같은 면적을 가지는 사각형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즉 뭔가 네모나게 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나만 하시게 되면 당연한 거겠지만 에러가 있겠죠. 지금 이쪽 면적이랑 만약에 이쪽 면적이 똑같다고 하면은 뭐 제가 잘 선택을 한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척 봐도 에러가 있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예상이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거를 더 만약에 이 블럭을 여러 개를 촘촘하게 쌓을 수 있다고 하면은 구분구적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값을 도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적분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뭐 지도에서 사실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네이버 지도 요새 이런 거 구글 지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뭐 연면적을 지도를 통해서 정보를 추출을 해와야 된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있긴 하겠지만은 다음과 같은 이런 격자 그리드를 갖다가 한 다음에 이미 격자가 완벽한 애들은 그 격자를 그대로 취해 오시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적절한 수준만큼의 비율을 잘 추출을 해가지고 이 전체 면적을 구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해수면의 깊이에 따라서 이제 강의 단면적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 여기를 다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할까요? 예,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면적을 갖다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되긴 하는데 아날리틱하게. 근데 사실 뭐 인터폴레이션이라든지 회귀라는 게 뭐 정확하게 이그젝트한 건 아니잖아요.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이 데이터만 가지고서도 이 강의 면적을 갖다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치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제 평균 같은 거 어떻죠? 데이터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6개의 데이터 값들이 있고요. 그 평균을 구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민밸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되죠? 전체 함수 값을 더한 다음에 전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준다. 비슷합니다. 함수 값을 전체를 다 더해준 다음에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의 길이만큼 나눠준다. 서로 뭐에 평균을 구하자라는 게 사실은 적분을 수행을 해서 전체를 나눠준 거랑 이제 비슷하잖아요. 즉 그 말은 즉 뭐예요?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의 면적을 구한다 혹은 평균을 구한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이산적으로 있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한다는 거랑 거의 유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둘은 서로 등가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일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산적으로 약간 디스크리타이즈 혹은 끊어져 있을 경우에 데이터들이 그런 경우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이 함수의 인테그레이션 i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저는 앞에서 대문자 뭐 x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제 i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i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은 함수값들의 뭔가 덧셈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물론 그 앞에 코에피션트가 조금 있을 거라는 거는 이런 걸 통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함수값들의 조합으로, 즉 이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서의 함수값들의 조합으로, 물론 앞에 그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있어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애들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물리 변수 같은 데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총량을 계산을 한다고 하시면은 사실 뭐 질량이란 것도 사실은 이렇게 어떠한 농도 혹은 밀도에 대한 값을 가지고 농도나 혹은 밀도에 대한 값으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볼륨을
적분을 수행하시면 저희가 질량을 얻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국소 농도의 아주 전체 말고 이쪽에서의 아주 작은 농도랑 그 전체의 인피니테시말한 파이나이테시말한 이제 유한한 부피를 갖고 있는 것들의 합으로도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같은 방식으로 뭐 열 전달량 같은 거 이제 저희가 플럭스라고 하는데요. 이 면적에 이런 플럭스가 얼마나 지나갔는지에 따라서 열이 얼만큼 전달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잖아요. 토탈 열.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실 때도 사실은 뭐죠? 이 특정한 면적으로 흘러가는 플럭스의 양, 그거의 면적을 잘 곱해서 계산하시는 방법처럼 우리가 의외로 수치적인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뉴턴 커츠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치적분 중에 하나다라고도 되어 있긴 한데요. 엄밀하게는 가장 널리는 이제 사용되지 않지. 옛날 초기 방법이니까요. 아마 20장에서 배울 이제 가우스 인테그레이션을 이제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니까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잡한 함수나 도표화된 데이터를 적분하기 쉬운 다항식으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테그레이션을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특정 구간 A에서 B까지 함수를 적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함수를 갖다가 조금 구간에서 약간 assume 가정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함수 자체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함수의 형태로 표기가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다항식인 폴리노미알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어떤 애들로 하는데 그게 왜 가능할까? 사실 아날리티컬 솔루션이 있다고 치시게 되면은 이미 우리 사실은 이 함수의 형태를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컴퓨터는 이 함수 값으로 그대로 가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위치에 데이터 포인트들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수치 해석을 처음 공부할 때 저거를 왜 컴퓨터가 몰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는 우리가 물론 펑션 핸들로 함수를 정의를 하긴 하지만은 컴퓨터는 어떻게 저장하냐면은 x를 넣으면은 그때 나오는 y 값을 기억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값을 주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일이 다 주고 시작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펑션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컴퓨터는 인풋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 아웃풋을 수치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방식에서 우리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실제를 따라가지만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가지고 데이터의 리얼은 사실 파란색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쫓아가가지고 분명한 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보관을 통해 가지고 구하시게 되면 에러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저 보관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바로 인테그레이션을 조금 더 리즈너블하게 쉽게 컴퓨터한테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함수가 적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폴리노미알이 적분이 된다? 컴퓨터는 알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잡한 거는 컴퓨터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은 아주 단순한 폴리노미알의 적분의 결과는 아주 쉽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기서는 제가 이런 2차원 커브를 썼지만은 그게 아니고 내가 1차원 커브로만 쓴다고 치시면요. 아주 그거에 대한 적분 결과는 쉽게 구분구적법 결과잖아요. 사실은요. 어렵지 않게 구해내 줄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사실 내가 이걸 2차 곡선으로 이렇게 보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2차 함수에 의해서 나오는 면적 정도는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미리? 그 정도는?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적분이 어떤 식으로 나온다라고 딱 얘기를 수치적으로 딱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데이터 포인트를 이론적인 값에서 우리가 폴리노미알 이퀘이션으로 바꿔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보관이라든지
회귀를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적분은 사실 그 점에서는 정확한 데이터 포인트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보관,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게 조금 더 맞기 때문에 제가 그 보관까지 하고서 이걸 넘어왔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차로 피팅을 해가지고 그 아래 면적을 구하는 경우 이런 것도 적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혹시나 뭐 폐구간에서 적분을 실제한 거고 개구간에 대해 적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금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적분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첫 번째 사다리꼴 공식을 갖다가 써가지고 하는 건데요. 바로 적분의 구간을 갖다가 1차 다항식으로 갖다가 서로 인터폴레이션을 해주신 다음에 그 인터폴레이션 된 함수의 밑에 면적을 구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점을 지나는 이 정도 직선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했었고요, 그쵸? 어떻게 하자? fx는 기울기는 b 빼기 a f의 b 빼기 f의 a 그다음 x 마이너스 뭐 a로 지나가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a점을 이렇게 주셔야겠죠. 이렇게 함수로 갖다가 뭐예요? 원래 아날리티컬 파란색 칼 아래 곡선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거를 내가 1차 함수로 갖다가 인터폴레이션을 한 다음에 거기에 넣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적분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x는 x는 제곱이 되고 2분의 1 있어야 되겠고 a에 x 있어야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x 있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니까 넣어 주셔야겠죠? 그래가지고 넣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b 빼기 a에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b부터 넣어줘야 되죠? 2분의 a b제곱 마이너스 ab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플러스 a제곱 넣어주신 다음에 f의 a 그다음에 b 빼기 a 이렇게 넣어주셔야겠죠. 그래가지고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공간이 좀 부족하네. 이쪽으로 살짝 위를 지우고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b 빼기 a로 묶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2분의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 묶어주시니까 b 빼기 a로 묶어주시니까 마이너스 누구로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안 묶이나 나봅니다. 여기부터 계산을 먼저 했었어야 되네요. 한 번에 너무 묶으려고 했었네요. 여기부터 계산을 해주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2분의 1이 하나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여기 하나 지어주셔도 되겠죠. 이러니까 2분의 1 밖으로 빼주니까 어떻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돼서 여기가 뭐죠?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또 뒤에 플러스 a의 b 마이너스 a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해주고 이쪽을 마저 지워줘서 묶어보겠습니다. 해주고 b 빼기 a로 묶여야 된다는 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a 묶어주시고요. 여기 b 빼기 a 하나랑 여기 b 빼기 a 하나 정도 지어줄 수 있고 마이너스는 붙여주는 거 빼먹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2분의 fb 플러스 2분의 fa 그다음에 플러스 fa인가요? 부호가 틀린 것 같네요. 하나가 뭐가 틀렸을까요? 여기가 하나 탁탁 지워졌었어야 되는데 앞에를 지워버려가지고 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부호 아까 바꿨던 게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a-b나 b-a의 제곱이나 서로 부호가 똑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호를 바꿔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은 예, 그쵸? 이렇게 여기 두 개 서로 아이고 이거 남겨놔야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를 지워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랑 똑같은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결과를 알고 있죠.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죠? 이거의 길이는 f의 a, 이거의 길이는 f의 b고요. 이 둘 사이의 거리는 b 빼기 a거든요. 즉 사다리꼴의 넓이죠. 두 밑변을 윗변과 밑변 더하신 다음에 반절 나눠주시고 높이를 곱해주시면 그게 그냥 사다리꼴의 공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수행을 해주시게 되면 즉 두 개의 정적분의 구간에 대해서 두 개의 구간 사이의 거리를 나누기 두 개의 함수값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즉 적분을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 두 점에서의 포인트의 함수값은 아셔야지 전체의 적분을 할 텐데 물론 이만큼이 뭐다? 시스템의 적분 에러가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에러가 있을 거다라는 것은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에러가 있을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리얼 파란색 함수가 1차 함수였다면 에러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이 함수의 개형을 모르니까요. 컴퓨터는 데이터만 갖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사다리꼴에 대해서 공식에 대해서 오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보시는데 국소 절단 오차, 저희 트렁케이션 에러라고 처음 공부했었죠. 이 정도의 에러 값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주고 두 번 미분한 거에서 중간 값에 대해서 뭐 b-a의 세제곱만큼 뭐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경우에서는 2차 이상의 함수의 경우에서는 오차가 당연히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모델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줄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오차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쓰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컴퓨터는 단순한 거를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구간을 A에서 B까지라고 크게 잡았지만은 A에서 B까지를 나는 야 100번 잘라서 그렇게 할 거야. 물론 그 사이의 함수값을 100개를 다 알아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뉴턴 커츠 메소드를 써가지고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적분을 구해올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오차 함수에 대해서 구간 0부터 0.8까지에 대해서 적분을 한번 수행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그젝트 솔루션을 줬기 때문에 참 오차를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됐었죠? b 빼기 a의 두 위치에서의 함수값으로 합으로 표현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0.8 빼기 0, 그 다음에 0.2 빼기 플러스 0.232를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0 넣어주신 거죠. 다 0 넣으니까 0.2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a가 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0.8 넣어주시면은 이건 좀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구하시면 이렇게 돼서 이 정도 나왔고요. 실제로 오차는 어때요? 꽤 크죠. 80% 거의 90%의 상당한 오차이기 때문에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선형으로 이렇게 1차로 표현을 해서 하는 건 사실 오차가 너무 큽니다. 이걸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은 야 나는 이걸 1차로 표현 안 하고 2차 혹은 더 3차로 표현을 하고 올게 라고 하시면 줄일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야 난 이 사이를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줄여볼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앞에 오차식이 이만큼 생긴다라는 것은 뭐 저희가 뭐 이거는 주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제안을 했던 적분의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다항식을 쓴다든지 혹은 구간을 잘게 쪼갠다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직 그 차수를 높이는 작업보다는 구간을 쪼개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에서 B까지 적분 구간을 다수의 소구간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0부터 B까지를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5등분으로 표현을 더 해봤고요. 즉 안에 4개의 포인트의 값을 더 알아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아까보다는 오차가 상당히 줄어지는 값을
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조금 더 미리 얘기하자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2개가 아니라 3개를 잡으면은 뭐죠? 2차 근사를 잡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5차가 더 줄은 적분을 수행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 포인트가 3개니까 뭐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은 뭐 이 데이터 나오겠죠. 그쵸? 적분을 한 결과 이미 우리가 아날리틱하게 풀어가지고 딱 표현을 해주면은 뭐 컴퓨터야 거기 함수값만 딱딱딱 넣어서 구하면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긴 한데 뭐 첫 번째 방법으로는 구간을 소구간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다가 되겠습니다. 즉 n 플러스 1개의 등간격으로 기본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야지 총 n의 간격이 나오죠. 그래서 구간의 폭은 전체 구간에서 n 등분을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 기법을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저희가 적분 구간 A에서 B까지를 어떻게 해요? 예, 소구간 x0부터 x1까지 x의 n-1부터 x의 n까지의 소구간으로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간을 fx 구간을 따로따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구간을 알면은 적분하는 방법 앞에서 공부했었죠. 어떻게 해요? 구간의 크기 b-a가 이제 h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둘 사이의 함수값의 평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적분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분이 수행이 되고요.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적분의 구간의 크기는 b-a의 n으로 나누는 게 적분의 구간이 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두 점에서 함수값의 평균으로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졌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한번 합쳐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치려고 봤더니 h는 다 붙어 있고요. 그쵸? 2분의 1 다 붙어 있으니까 2분의 1 밖으로 빼줬고요. 그래서 봤더니만 어때요? fx0, fx1, fx1, fx2, fx2 보니까 뭐예요? 양 끝에 거 2개만 빼고는 뭐든요? 2번씩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1부터 n-1까지는 그 함수값을 2번씩 곱한 거를 더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 x0랑 xn만 이렇게 한 번씩만 표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봤더니만 결국에는 h는 아까 뭐였었죠? n분의 b-a였기 때문에 b-a분의 2의 n분의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죠. 아까랑 차이가 있으면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b-a의 2분의 b a였었죠. 그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함수값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b-a에서 등분을 몇 개로 했는지랑 그다음에 함수값은 그대로 양 끝에 있고요. 그 사이 애들은 2배씩 해준 거를 더해서 표현을 해주면은 적분이 된다. 그리고 그거의 적분값은 더 오차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이쪽 에러는 조금 설명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에서 0.8까지 아까랑 똑같은데요. 이 적분값을 두 개의 구간으로 쪼개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0.8을 두 개로 쪼개자고 있으니까 0.4를 하나 더 포인트를 생각을 하시면은 0에서 0.4 0.4에서 0.8 두 개의 구간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했었죠? 우리 b-a에서 전체 구간이 두 개가 됐고요. 양 끝의 점 f의 0일 때 값이랑 f가 0.8일 때 값이랑 그 다음에 두 배의 0.4일 때 함수값을 갖다가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은 0.8, 4, 0.2, 두 배의 2.456 이거는 0.4를 앞에서 넣어서 값을 구해 오셨어야 되죠. 그 다음에 0.232 해주시게 되면 1.0688이 되겠는데요. 그때의 참 에러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34% 아까 거의 한 89%에서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구간을 더 늘리시면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간을 조금 더 늘린다라고 하시면 2개, 3개, 4개 해서 10개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늘리신다라고 하시면은 구간의 크기는 점점 0.4에서 뭐 점점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인테그레이션 값이 어때요? 거의 실제 아날리티컬 솔루션이었던 0.164, 1.
1.64에 거의 근접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컴퓨터는 그런 걸 하는 거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저희는 그냥 적분을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근데 이거는 컴퓨터에게 시키기 위한 방법이 되겠고요. 구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연산은 늘어나지만 컴퓨터는 이거를 정말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인터 옵션 확대. 아이고. 여기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레이션 값을 i라는 것을 토해내 줄 거고요. 다음에 함수가 들어오고 구간 A에서 B까지 구간을 해줄 거고요. 그 구간에 몇 등분으로 쪼개줄 거냐라는 거 되겠습니다. 뒤에는 뭐 있으나 마나 한 함수가 되겠고요. 해주고 만약에 구간 위치가 서로 반대면은 에러를 토해내주고 멈춰라 되겠고요. 그래서 뭐 구간에 n 값을 안 주시면 n을 100등분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이렇게 많은 등분을 쪼개게 시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에러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어쨌거나 x가 a일 때랑 h는 b-a에서 n등분 해주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함수로 우리가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은 함수 값이 필요한 거죠. 그때 a 값을 함수에다 넣어줘서 펑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a를 넣어서 그때 함수 값을 구해 오셔야겠죠. s를 구해 오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x에다가 h를 하나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봤더니만 s에다가 다시 2배 한 거에다가 함수 값을 x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x0는 그냥 s에다가 딱 넣어줘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h 한 칸 조금 이동을 해줘서 x0가 x1이 되게 해주신 다음에 2배 곱한 x1을 여기다가 더해주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x의 n-1까지 2배 곱해서 더해주고 있고요. 그쵸? 더해주고 있고 마지막에 s를 한번 다시 더해주는데 마지막 x의 n이라고 할 수 있는 b라는 값을 갖다가 여기서는 한 번만 더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앞에 곱하기 2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선 뭐예요? 그렇게 더한 s를 인테그레이션 b-a에 곱하기 2배의 n등분의 이게 s죠.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b-a에 s 2의 n으로 나눠주는 이런 수식이 간단하게 탄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사람을 3초 동안 이제 그려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앞에서 뭐였죠? VT에 대해 속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얘를 갖다 적분을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거리를 플러스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가 앞에서 뭐 VT는 뭐였었죠? 뭐 SQRT의 루트에 뭐 G의 M의 뭐 항력계수 CD에다가 뭐 탄젠트 하이퍼블릭에 뭐 이런 값들이 있었죠. 루트 얼마 해가지고 아마 T 이렇게 있었을 텐데 계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앞에서 트랩즈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트랩즈 0부터 3까지 5개씩 0부터 3까지 만등분씩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시면은 5개 구간으로도 오차가 되게 적고요. 그 다음에 10,000개를 했는데도 실제 오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심슨 메소드를 갖다 조금 이어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아까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트랩조이드는 선과 선을 점과 점을 연결할 때 직선으로 연결했다면은 이번에는 데이터 점을 조금 더 고차방식으로 한번 연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파란색 같은 선을 가지만은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를 이렇게 3가지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등간격이라는 걸 좀 가정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연결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한 거죠.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2차 다항식을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되는 것은 얘 이런 모양 따르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고 적분 수행해준 값으로 탁 적용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데이터 포인트가 운이 좋아서 하나 더 있어. 그럼 얘를
3차다항식으로, 즉 fx를 해서 얘를 적분해 준 것을 미리 세팅을 해 놓으면은 걔를 이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가 되겠고요. 그래서 3차다항식으로 이용을 해서 하겠다라는 게 심슨 3분의 1 공식이 되겠고요. 2차다항식으로 하겠다는 게 심슨 3분의 1의 공식이 되겠고요. 예, 3차다항식 데이터 포인트를 4개를 써서 3차다항식을 하는 게 심슨 8분의 3 공식이 되겠습니다. 즉 트랩조이드는 1차, 심슨 3분의 1은 2차, 심슨 3분의 8은 3차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 다른 컨셉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심슨 3분의 1과 심슨 3분의 8도 5차는 분명히 존재하죠. 눈에 보이는 이만큼이 에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적절하게 제되지 않으면 에러가 클 텐데 뭐 척 봐도 항이 높아질수록 에러가 될 만한 면적들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것을 좀 예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메소드를 더 공부를 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3분의 1이라는 말을 왜 썼고 8분의 3이라는 말을 왜 썼고 3분의 1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정리된 식을 보시면 그러면은 트랩조이드도 이렇게 말을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게 있을 텐데요. 한번 나중에 결과를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슨 3분의 1의 공식에 대해서는 사실 2차 다항식을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걸 보관을 배웠습니다. 보관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 기억나시나요?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L1과 x의 제로, L0 이렇게 했나요? L1과 x의 L 함수의 x1, L3랑 함수의 x3 헷갈리네요. 여기서부터 1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1이라고 합시다. 괜히 파이썬처럼 0부터 시작하면 사람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은 뭐죠? 얘가 1일 때 나머지들은 다 0이 돼주는 거죠. 즉 어떻게 해야 된다? x값이 2나 3이 나오면은 0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x1, x2, x1, x3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이었는데요. 그 기법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에 제로로 돼 있어서요. 제로가 들어갔을 때는 1이 됩니다. x 제로 넣어주시게 되면 약분해서 1이 되고 나머지들은 x0에 관련된 텀이 있어서 다 0이 돼버리고요. 또 비슷하게 x1을 넣었을 때 여기만 1이 되고 나머지들은 다 여기 0으로 날아가고 여기는 0으로 날아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런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으로 아주 쉽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얘를 갖다가 뭐 한다? x0부터 x2까지 적분을 한번 다이렉트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선 제가 1차니까 그냥 쉽게 했는데 여기는 2차라서 여백이 부족해서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그게 이제 정리된 모양을 살짝 보시게 되면은 3분의 h에 f의 x0 4배의 f의 x1 다음에 x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아까 트랩조이드는 뭐였죠? 2분의 h였고요. 여기가 4가 아니라 2였었죠.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3분의 1이 나왔죠. 바로 심슨 3분의 1 공식이 바로 여기서 3분의 1이 나와서 그 3분의 1을 붙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가 또 여기 쓰죠. 2분의 있기 때문에 이 2를 1로 3이랑 곱해줘서 여기 6분의가 됐고요. 즉 6분의 1에 6분의 4에 6분의 1에 1, 4, 1이 돼서 6이 되죠. 그래서 6이 됐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셔도 외우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심슨 3분의 1의 공식이 되겠고요. 즉 데이터 포인트가 3개는 필요하다라는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X3부터 X4, X5 이렇게 쓰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만큼 뭐 절단 오차가 있긴 한데 이제 점점 오차는 조금 더 줄어드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는 지금 설명 안 하고 지나가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할 텐데요. 실제 리얼 함수값과 리얼 우리의 프리딕션 함수값을 실제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차이를 갖다가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는 우리가 3차, 2차항까지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더블 차항수만큼 줄어든다 뭐 이런 거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살짝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심슨 3분의 1의 공식을 0부터 0.8 사이 예를 들어서 적분을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을 총 두 개로 나눴기 때문에 0, 0.4, 0.8이겠고요. 즉 말은 n이 구간이 두 개이긴 하지만 데이터 포인트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심슨 메소드를 딱 한 번, 심슨 3분의 1의 메소드를 한 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래서 전체 구간의 크기는 0.8 기억을 하기 위해서 0.8에다가 여기가 얼마였죠? 3였고 f의 x0 4배의 x의 x1 x2 이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은 0.2, 0.232 그 다음 4배의 2.456 나누기 곱하기 2 빼먹었네요. 그래서 6분의 0.8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값이 1.36747. 근데 보니까 구간을 어떻게 보면 두 개를 나누긴 했지만은 한 번에 바로 16% 아까 트랩조이드는 거의 89%에 90%에 육박하는 에러가 있었다면 여기는 거의 16.6%로 에러가 한 번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사실 똑같은 걸 비교하려면 트랩조이드의 두 구간에 대해서 직접 비교를 한 값이랑도 비교를 하셨을 때도 오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심슨 3분의 1의 공식을 정확하게는 구간을 여러 군데로 쪼개주시게 된다고 하면은 0부터 x2까지 x2부터 x4까지 사실은 여기 x1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x3도 사이에 있고 즉 3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가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각의 적분된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6, 1대 4대 1을 맞춰서 6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여기 EH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심슨 3분의 1 공식도 아마 이제 느낌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신 이 심슨 3분의 1의 공식은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데이터 포인트를 몇 개를 써야 돼요? 3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 맨 마지막 하나가 B잖아요. 그렇다면 구간을 정확하게 잘 쪼개 주셨어야지 이게 남는 개수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서 등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뭐 그게 아니고 나는 데이터가 하나가 남았다 하시면 뭐예요? 아마 매트랩에서는 자동으로 이쪽 마지막 하나만 트랩 조이드를 수행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심슨 공식에 대해서 여기도 나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짝수개의 구간을 사용을 해야지만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10개 구간을 10개로 쪼개 주셔야지 했을 때 두 개씩 된다. 즉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은 9개 구간 혹은 7개 구간이 아니라 무조건 8개, 10개, 이에 n개에 해당하는 구간만큼을 작동을 해주셔야지 심슨 메소드가 작동을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랩조이드랑 심슨을 수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계속 구간을 사실은 등 구간처럼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꼭 데이터가 꼭 등 구간일 필요는 사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도 사실 오차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방법 자체에 대해서 등 간격으로 데이터 포인트들이 꼭 존재할 필요는 없기는 하다. 하지만 최대한 등 간격으로 포인트가 있어야지 보관을 했을 때 오차가 최소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과 0.8 사이에서 구간을 4개로 수행을 했을 때 심슨 메소드 수행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얘를 인테그레이션 해달라고 하니까 인테그레이션 해주시면은 0에서 0.8까지 이런 거를 할 텐데, 이거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근사를 해서 표현을 할 거고요. 0.8에서 어떻게 해야죠? 3의 2배의 f의 0 넣었을 때랑 4개의 뭘 넣었을 때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구간이 4개, 하나 둘 셋 4개고요. x0, x1, x2, x3, x4가 돼야 되겠으니까요. 안에 중간 포인트가 3개가 있네요. 그래서 4배의 x1과 4배의 x2랑 4배의 x3랑 마지막으로 f의 x4를 넣어주시면 좋겠죠. 뭐 4는 0.8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물론 그 구간을 0.4를 4로 나눠 주시면 0.2씩 0.4, 0.6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 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값들을 구행을 하신 다음에 계산을 수행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겠고요. 거의 1% 육박하게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등간격으로 데이터가 분포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사실. 근데 등간격으로 안 되어 있어도 사용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앞에서 컨셉 자체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 데이터 포인트만 있으면 보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꼭 등간격이 아니면 인터폴레이션이 안 된다라는 것도 웃기고요. 그 데이터 포인트만 지난다고 하면은 되긴 하는데 오차가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문제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이거의 단점 혹은 장점 얘기하신다고 하면은 등간격으로 사용을 해야지 된다, 뭐 이렇게 대답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짝수계의 구간과 홀수계의 점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짝수계의 구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홀수계 구간과 짝수계의 점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심슨 3분의 8의 공식을 쓸 거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예상되죠. 얘를 이제 우리가 2차 했으면 얘를 3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포인트가 총 4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간 하나, 둘, 3개, 세 구간이죠. 홀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됐고요. 이거 모양 3분의 8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앞에가 3분의 1일 때 3분의 8에 뭐 전체 구간 뭐 b-a로 뭔가 요렇게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쉽게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그냥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다리꼴, 트랩조이드 자체가 사다리꼴입니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b-a의 2분의 1, 2분의 1씩, 그다음 심슨 3분의 1 공식은 b-a의 6분의 1대 4대 1, 심슨 공식은 b-a의 8분의 1대 3대 3대 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1대 3대 3대 1이라서요. 합치면 어떻죠? 개수가 8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8분의 3 공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나온 거고요. 이 방식을 채택을 하시게 되면 나는 구간을 4개로 해서 포스 오더 폴리노미얼 이퀘이션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 라는 사람이 있고요. 뭐 불공식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요. 했더니만 90분의 7대 32대 12대 32대 7이라는 이런 규칙이 나왔고요. 뭐 더 있긴 한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름 안 붙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뭐 288분의 19대 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의 합이 얼마다? 288이 될 거라는 건 너무나도 쉽게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더 복잡한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모델을 사실 이름 붙이셔도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이름을 붙여주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 다 아는데 뭘 귀찮아서 안 한 거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냥 컨셉만 알고 있으시면 아마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생각하고요. 괜히 또 나중에 혹시 연구를 하시다가 너무 그렇게 지엽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했다고 해서 그걸 발표를 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 되겠고요. 뭐 어쨌거나 근데 규칙적인 건 똑같죠. 즉 2분의 1, 2분의 1, 1대 4대 1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평균 구하는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가 2개의 포인트만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2개를 반반씩 하고요.
3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는 평균을 구할 때는요, 사실 가중치를 1대 4대 1로 표현을 해주셔야지 평균이 제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4개가 있으면은 그거의 평균을 구하실 때는 사실은 1대 3대 3대 1로 가중을 주셔야지만이 평균을 구할 수 있다라는, 저희 이런 거 가중치 평균 같은 것도 살짝 했잖아요. 즉, 뭔가 코에피션트 앞에 wi랑 그때 해당하는 함수값 i가 곱해진 합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수치 해석이 되겠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다룬 거는 트랩조이드랑 심슨 3분의 1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고요. 8분의 3도 이 정도면 다룬 거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날리틱하게 함수를 적분한 걸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힘들다 보니까 합을, 어떤 것의 합을 코에피션트의 합과 특정 데이터 포인트의 함수값들로 곱으로 갖다가 1부터 n개를 더해 주신 게 수치 적분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적분된 것을 구한 다음에 x를 넣어서 y를 구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적분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근데 적분이라는 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냥 내 함수의 함수값들의 조합으로 표현이 된다. 즉, 적분을 수행하지 않았는데 나는 적분값을 내 함수값들로만 가지고 유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수치 적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엄밀하게는 적분을 수행을 한 거는 아니고, 내가 데이터 포인트들을 갖고 있잖아요. 함수값들을요. 그 함수값들의 조합에다가 어떤 개수를 좀 곱했더니만 적분이랑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게 수치 적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뒤에 이제 저희가 더 공부를 할 건데요, 바로 이 함수값들이 어떤 애들이랑 조합을 이뤄가지고 함수값으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수치 적분이다 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차, 뉴턴 코츠, 심슨 메소드죠. 사실은 짝수 구간 홀수점 공식을 통상적으로 선호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차 공식은 실제 공학 과학 문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공학 문제를 되게 심플리파이 하는 게 멋져 보이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하려고 했던 거지, 복잡하게 표현을 해서 한다? 예, 좋을 수는 있죠. 표현이 잘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심슨 메소드 8분의 3 이상으로 네이밍을 안 해줬던 이유가, 그 이상은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 적분을 수행을 하는 간단한 두 가지 방법, 엄밀하게 뉴턴 코츠 메소드 하나를 공부를 하신 거죠. 근데 그 안에 트랩조이드랑 심슨 메소드가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앞에선 등간격이라고 했는데요, 부등간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사다리꼴 공식을 각각의 구간에 대해 적용한 경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있었고요. 근데 대신 여기서 이제 구간이 일정을 했기 때문에 앞에 h를 갖다가 이렇게 엮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등간격이 아니면은 뭐예요? 이 h1이라는 건 사실은 뭐예요? x1 빼기 x0였잖아요. 그게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정하지가 않으면 이 h가 수정이 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좀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주어진 데이터에서 만약에 내가 데이터 포인트를 이렇게 등간격이지 않게 좀 갖고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때마다 앞에 이 코에피션트가 조금씩 수정이 돼주시면 되는 것 뿐이니까요. 사실은 적분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간격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역시 트랩조이드 unequivalent, unequal 할 때인데, s를 더해 주실 때 어떻게 하죠? 전체 두 개의 b 빼기 a에 해당하는 거를 해주시고 곱하기 두 배의 데이터죠. 그래서 a랑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걸 계속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히려 더 심플해지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unequivalent 넣었을 때 이렇게 트랩조이드 uneq, 그다음에 실제로 매트랩에는 내장된 함수 트랩즈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수행을 하셨을 때 나오는 결과랑 거의 일치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희 폐구간법, 그다음에 이제 개구간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긴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중적분이 되겠습니다. 다중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적분을 수행하는 데 있는데 함수가 이제 단순한 단변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x, y 이렇게 다변수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학 문제가 되다 보면 이제 다변수에 대해 적분도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A에서 B까지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수행을 해주시고 C에서 D까지 Y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을 해주시는데요. 그때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구간 A에서 B까지 한번 평균 이렇게 한번 수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는 거 2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없고요. 즉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중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적분을 2번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적분 수행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분 같은 경우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편한 쪽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죠? 트랩조이드가 있다고 치시면요. 구간 B 빼기 A 적분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2분의 X에 대해서 적분했기 때문에 A, Y, B, Y 적분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죠. C에서 D까지 DY에 대해서 남아있는데요. 여기 적분 수행하는 거 어렵지 않죠. C 빼기 D에 물론 전체 크게 B-A가 남아있고 귀찮긴 한데 그래도 Y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똑같이 풀어서 한번 해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쟤만 따로 먼저 해주신다고 생각을 2도 빼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돼야 되죠? D 빼기 C 2분의 F의 A, C 더하기 A, D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이쪽도 그럼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어렵지 않게 수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결과는 뒤에서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가열판이 온도가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된다라고 하는데 함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정 위치에서 온도를 우리가 실험으로 포인트마다 측정을 했다라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헷갈리지 않는 혼동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8m 그다음에 6m짜리 이런 판이 되어 있겠고요. 그때의 평균 온도를 구해달라라고 하는데요. 온도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해서 적분을 해주시는 거죠. 0부터 8까지 0부터 6까지 dx, dy에 대해서 8 나누기 6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 저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실 때 그냥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먼저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x에 대해서 수행을 해주십니다. 0부터 8까지 어떻게 되죠? 그때의 위치에 따라 함수값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값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뭐 하자고 했었죠? 첫 번째 x의 제로에 대해서 다음에 이 정도면은 트랩조이드 쓰셔도 심슨 3분의 1 쓰셔도 되겠죠? 2배의 x의 원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그때 해당하는 함수값이 있는 것을 계산해주고 448 되게 있고요. 이쪽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496, 256인데 y에 대해서 한번 더 수행을 해주셔야 되겠어. y쪽 방향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한번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y는 0부터 6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 빼기 0에 그때 해당하는 심슨 3분의 1 죄송합니다. 심슨 3분의 1이 아니었네요. 트랩조이드 쓰는 거네요. 1대 2대 1이니까요. 그래가지고 트랩조이드 쓰시게 되면은 여기가 가중치 1, 2, 1 이렇게 대주셔야겠죠. 그래가지고 496에다 2배 곱해진 거를 나누기 4로 2 곱하기 2점 엄밀하게는요 2688로 적분이 되겠고요. 적분을 수행을 하신 결과가 2688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온도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8하고 6으로는 나눠주셔야겠죠. 그래서 나눠주신 값으로 앞에서 구하신 게
죄송합니다. 그쵸, 평균 온도가 58.6667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중적분을 수행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은 심슨 메소드 쓰려면 구간이 두 개 있으시면 쓸 수 있죠. 그럼 1대 4대 1 해가지고 수행을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누가 더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보통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랩조이드가 좋다, 심슨 3분의 1이 좋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수의 자체의 모양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거거든요. 컴퓨터는 모릅니다. 그냥 그 위치에서 이렇게 함수 값들로만 알고 있지, 컴퓨터는 이 값, 이런 패턴을 알고 있는 거지 이런 함수를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교수님? 우리가 매트랩에 인풋으로 분명히 함수를 주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편안하게 하라고 해서 함수를 주는 거지, 사실은 이 데이터의 x, y의 z값이 얼마냐라고 주는 게 사실은 더 올바른 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는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구간에 몇 등분 자연스럽게 쪼개가지고 많이들 쓰라고 함수값을 주는 거지, 이건 사실 이렇게 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수치기법을 쓰는데 인공지능이랑 똑같죠. 인공지능도 뭐예요? 수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아웃풋을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학습을 통해서 우리처럼 1차, 2차 혹은 n차 폴리노미알이 아닌 뭔가 더 복잡한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장점이 있어서 인공지능을 쓰고 있다. 계속 기억을 해주시면은, 제가 왜 첫 시간에 계속 머신러닝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적분까지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사실 뭐 계속 나오는 거지만 좀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죠. 저야 뭐 여기서 다 생략을 하고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문항을 푸실 때는 이제 계산기를 정확하게 실수 없이 눌러주셔야지 조금 실수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뭐 그래도 이론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치 적분을 수행을 하고 있구나까지 기억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수치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사실 뭐 인공지능 더 관심 있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런 수치적인 미분과 적분을 뉴럴 네트워크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은 되는 건데요. 뭐 제가 괜히 말이 더 길어질까 하는데, 이런 거 뭐예요? 함수값에다가 웨이트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 우리 시그마 구할 때랑 비슷하죠, 사실. 그래서 맞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런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의 하나의 형태다라고도 기억을 해주시면은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오늘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수치적 분은 바로 데이터의 함수값들의 이런 조합으로 갖다가 표현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배운 내용의 주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